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두 분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동영, 임진수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직한 상태시죠? 네.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사직 전공인 아니고 저는 이제 22년도 때 졸업을 하고 인턴을 하다가 사직한 뒤에 사실 지금 같은 사태가 우려되어 밖에 로컬에서 일을 하다가 협회의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하에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시고. 네. 저는 흔히 얘기하는 사직 전공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사직 전공입니까?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외과 수련하다가 사직하고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태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두 분은 이후에 이 의협에서 일하시는 거 말고 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의협에서 일하는 게 사실 상근으로 일하고 있어서 거의 예.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있고요. 그전에는 의협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알바도 좀 했었고 이제 식비가 좀 부담되니까 부산에 있는 본가에 좀 내려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저는 거의 바로 협회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외에도 최대한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공의들 친구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동료들 많이 있는데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들 좀 지내고 계세요, 지금? 실제로 이제 전공 살려서 일한 경우보다 말씀하신 건 알바 같은 자리 아니면 거래 같은 자리 그런 거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사직서 수리되고 나서는 이제 로컬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선배 의사들 병원에서 참관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의사, 일본 의사 그런 해외 진출을 준비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떠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거나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좀 특히 힘든 시기일수록 뭔가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를 해서 해외 진출을 준비한다거나 언어를 공부한 친구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전공의들도 그런데 지금 응급실 상황도 심상치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응급실 뺑뺑이 얘기가 연일 지금 보도로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듣고 계신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응급의학과 학회다 의사회를 통해서도 듣고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여러 듣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전에 정부가 얘기했던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은 회송에 가까운 그런 원래 있었어야 할 일들이었다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응급실 문제들은 정말 기저부터 하나하나씩 무너져서 정상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저부터 무너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응급실이 돌아간다는 게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있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배가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이게 검사를 해봤더니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외과, 마취과 이렇게 연결해서 응급수술을 할 수 있어야 그 응급실이 이제 외과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배후 진료과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발표를 하는 거는 응급실이 문제 없다는 건 거의 개점 휴업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문만 열어두면 응급실이 돌아가는 거냐 이런 지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가기도 힘든데 갔는데 그 이후에 그 배후 진료라고 말씀하신 그런 치료까지 연결이 돼야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군의관, 공보의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책은?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사실 응급실에서 일차적인 응급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 진료과가 서포트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단순히 의사를 충원했다고 해서 그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기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된 의사들이 나 응급실 배치인지 몰랐어 라든지 좀 의료에서 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좀 부담이 돼요. 이래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배치가 되면 바로 응급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어떤 부분에서 좀 제일 어렵습니까? 사실 전공한 과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뭐 군의관이든 공보이든 뭐 인턴 수련을 마치고 또는 인턴 수련도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분류를 해서 갔을 리도 만무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에 있는데 공보이랑 군의관들 보고 밖에 나와서 진료하는 의사들과 똑같이 책임을 지라는 건 사실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지금 땜질식을 급하게 파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그 방송 인터뷰도 좀 논란이에요.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MBC 전화 인터뷰도 하셨던데 네. 갑자기 배가 아픈 것도 경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와닿았는데 실제로 대장에 구멍이 나도 배가 아프다고 오고 대동맥이 찢어져도 배가 아프다고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이 얼마나 이제 우리 정부 관료들이 실제 의료계 현장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좀 드러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면 환자들이나 입장에서 그럼 전공의들이 좀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귀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저희가 짚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 이게 반복되고 또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게 사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뭐 저희가 늘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와서 사실 이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정부도 현재 구조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건 원가 이하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바꿔줄 생각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정부가 그런 태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의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데요. 그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문제점을 같이 짚으면서 두 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의대 증원을 이제 재논의해 줄 테니 이제 돌아와라고 네. 하는 건 사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쏙 빼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뭐 지금은 사실 그 워낙 숫자가 자극적이니까 맞습니다. 숫자에 매몰되기 쉬운데요. 네. 사실 이전부터도 의료계에서 꾸준히 하던 주장들이 있었고 그런 주장들이 해소가 된다면 사실 숫자 자체는 이미 논의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앞으로 이미 이제 의료 붕괴는 사실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까에 대해서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거지. 지금 계속 너 어차피 숫자를 안 바꿔주면 안 들어올 거잖아. 식의 얘기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검토하자. 이 안을 얘기를 했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은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실 거예요? 숫자도 네. 뭐 당연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고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결국은 의료 체계가 이렇게까지 온 데는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의사 수의 부족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에서만 기인했다기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훨씬 많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네. 되어야 실효성 있게 앞으로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또 나온 게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여야, 의, 정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도 할 수 있다 환영 입장이에요. 그럼 과연 의료계가 참여를 할 거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태도가 꽤 많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치권도 기존까지는 뭐 의료 붕괴 이런 거 절대 없을 거고 뭐 안심하셔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권과 어쨌든 의료계의 그런 견해 차이는 좁히기에는 조금 간극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뭐 그런데 저희가 뭐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의료계의 대표적 입장이라고 내세우기보다는 그런 데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 합의된 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어때요? 사실 저희가 뭐 늘 개헌이 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협회 논의 구조를 보시면 사실 대다수 뭐 개헌이 선생님들도 있지만 교수들과 뭐 그리고 전공의들 뭐 봉직이들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협회에 들어와 있고 네. 그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일된 안을 내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의료계는 단일된 목소리를 꽤 꾸준히 내어왔고 앞으로도 낼 수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이제 늘 개헌이 단체로 폄하를 하면서도 결국 이제 단일된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장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맞습니다.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이렇게까지 오는 데는 전공의들이 굉장히 중심이었어요. 전공의들이 이제 빠지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사실 내부적인 소란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악마화가 있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사실 저희는 이게 20년간 반복되어 온 굉장히 일종의 레토릭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맨날 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 그런 식으로들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그 의견을 내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에 의사 집단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게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네. 되게 다양한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나온 그런 일어난 일들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어쨌든 가장 우선이 되는 건 결국은 미래의 의료 환경은 지금 젊은 의사들이 나왔을 때의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공의 선생님들, 뭐 젊은 의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해 나가면서 점점 이런 논의 구조에 많은 젊은 의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기존에는 뭐 협회를 포함해서 어디서든 뭐 특히 정치권에서도 젊은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주겠다 뭐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정말 듣는 척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의협에 두 분이 이렇게 들어가신 것도 그런 목소리를 좀 많이 담겠다 뭐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네.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담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중간 착취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의대 교수님들이 이제 전공의들 돌아오기도 또 기다리고 자리도 비워두고 이런 상황도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교수님도 있고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의료계 내부의 자정이나 반성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거지. 사실 그러지 않고 그 교수라는 집단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중간 착취자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사실 그거는 정부가 주도한 의사 악마화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 좀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하고 이제 좀 진실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그건 어쨌든 우리 문제의 본질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조금 지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게 꼭 의대 증원 그 문제만은 아니고 필수 의료 패키지 이것까지 같이 있다고는 하셨었는데 주변에서는 좀 더 그렇게 보기는 해요. 전공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의대 증원이 되면 혹시 이제 수입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네. 물론 제가 모든 전공의들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본 것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보통 나와서 1년 동안의 수입을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고 그리고 전공의로서 1년을 버린다. 그러니까 의사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서 20대 1년을 버린다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게 특히나 의사 사회에서는 그 커리어에서 1년 1년이 굉장히 소중하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포기한다는 걸 특히나 이제 뭐 커뮤니티라던가 등지에서 뭐 뉴스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빨리 돌아가서 이제 전문의 자격 따고 나오면 돈을 더 벌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서 가장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정말로 돈 때문에 나왔다면 지금 상당수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돈 이상의 누군가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명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미래 환경에 대한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걸 모두 무너뜨렸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여론 지지도가 조금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 힘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필수 의료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소위 얘기하는 기피과죠. 그래서 기피과 의사들이 겪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저는 똑같은 문제가 더 자주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의대 정원을 통해 필수 의료를 해결하자는 게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낙수 효과잖아요. 근데 필수 의료를 하는 기피과 의사도 살려면 우선 자기가 배운 대로 소신껏 진료하면 병원 경영이 안 돼서 보험 진료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결과에 따라 져야 하는 법적 리스크와 또 일부 과에서는 36시간 당직을 감내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정부나 이런 대다수의 편견으로 인한 그 모멸감을 다 감수해야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뭐 의대 정원으로 이제 그걸 늘려서 우리 낙수 효과를 노린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대 증원 늘리는 숫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필수 의료 패키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5년 동안 2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1일에 패키지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분명 5년간 10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년간 20조로 갑자기 늘어난 거에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0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를 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원래 당연히 썼어야 될 돈을 이제 다시 나눈 다음에 더 얹어주는 척하는 사실 전공의들 비롯해서 의사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한 말장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까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의료계가 진정성 있다고 이제 정치권을 느끼려면 적어도 이런 뭐 10조였다 20조인데 사실은 말장난이다 이런 것들부터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걸로 진정성을 느낄 수는 없다. 네, 특히나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20조면 충분히 큰 액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무 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왜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전공의들이 감내를 해왔는지를 먼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희 되게 멋있는 일 하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봐주지 않고 지금 정부가 이제 내놓는 대책이 이제 월 100만 원 수련 보조 수당을 주겠다. 이런 식이라면 저희 자부심을 박살내놓고 겨우 그 정도 대책을 내놓는다면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부도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좀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